아내와 저는 서로 이혼한 상태에서 만나서 재혼했습니다. 재혼 후 1년간은 잘 지냈는데 아내가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서 혹시나 하여 뒷조사를 해보니 역시 8살 연하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 외도로 이혼을 했고 저는 저희 외도로 이혼했지만 저는 재혼 후 아내에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상담 요청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아내와 만날 때, 지금 현재 아내를 만날 때는 서로 각자 이혼한 상태였는데, 이 아내인 경우에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아내는 자기 자신이 결국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태, 즉 아내는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기 전이죠. 남편이 외도를 했고 본인한테는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일정한 기간 지나면서 이제 외상 트라우마 관련되는 게 좀 편안해지고 뭐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악화돼 가긴 했겠죠. 그래서 아내는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채 이혼한 상태로 일단은 지내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이 남편분인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외도를 했다. 이거는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에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 있는 남성과 그다음에 이 남편과 그다음에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아내가 서로 만나서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관심과 서로에게 반응이 또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여자들의 반응은 일반적인 여자들이 갖고 있는 반응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좋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또 전 남편의 외도에 관련되는 얘기들,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 이게 서로 다 관심과 결국은 관심으로 작용되면서 한 명은 관심 중독으로 빠져드는,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채 관심 중독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리고 또 한 명은 지금 현재 관계 중독에 있는 상태에서 상대 반응에 의해서 결국 가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둘 다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관계 중독이기 때문에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에요. 심리 2개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고장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내를 이제 만나게 됐던 거고, 그 아내 입장에서는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보다 수십에서 수천 배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일반 사람들이 그 외상 트라우마에 그렇게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이거를 딱 반응으로 느끼게 되면은 내 자신이 엄청나게 빠르게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급격하게 아마 관계 중독이 악화됐을 겁니다. 만나서 재혼하기까지. 그래서 재혼도 만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서로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재혼도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왜? 매우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관심이, 즉 이 남편이 주었던 이 관심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받아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강력한 사랑의 감정이 느껴져요. 엄청나게 왜곡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관심이 들어오는 거에 엄청나게 강력한 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 남편인 경우에는 관계 중독인 채로 있다 보니까 관계 중독이 있는데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이게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재혼을 했습니다. 서로가 재혼을 했어요. 이때 모르고 재혼한 게 뭐냐? 나에게는 관계 중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악화돼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내는 결국은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채 이게 악화돼 가는 걸로 간다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 나름대로 이제 함께 가면서 이제 진행을 해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 재혼을 했어요. 근데 보통 뭐 1년이 됐는지 3년이 재혼하고 나서 1년, 2년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나름 한다고는 한다. 이게 뭐냐면 아직은 아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내의 반응이 아직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어지간한 거는 관심으로 처음에는 매우 좋았는데 조금 지나게 되면 이게 관심으로 조금 안 느껴지는, 약간 부족하다라고, 왜냐면 워낙 강력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서 뭐가 생기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매우 위험해진 거예요. 아내가 그거를 전혀 몰랐죠.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은 채 악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관계 중독자인 나를 만나가지고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빨리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재혼을 해서 살아갑니다. 1년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우 심각해져 있는 거예요, 아내가. 이게 지금 단지 1년간은 잘 지냈다. 1년 동안은 서로 관심, 그 다음에 반응에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놓고 재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놓지 않고 그냥 재혼하게 되면서 좋으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사회활동을 하고 취미활동을 하고 무엇인가를 이혼 전에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재혼하고 나서도 진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별거 아닌 그런 관심에도 훅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관심에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8살 연하, 10살 연하 필요 없어요. 10살 많은 연상이든 20살 많은 연상이든 나에게 관심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외상 트라우마의 강력한 이 크기만큼의 관심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관심이 느껴지거든. 매우 위험해진 상태가 됐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두 분 다 아내도 몰랐고 남편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나름대로 대면하고 뭔가 집을 비우는 일이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남편 입장에서 본인도 알잖아요. 지금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일 때는 집을 비우고 뭐 한다면 뭐 일이 있겠지. 바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나 라는 게 들어가요. 왜?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관련되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집을 비우기 시작하고 또 외형의 변화가 되기 막 이런 형태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집에 비우는 일이 많아지게 되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관계 중독, 중증 심리적인 관계 중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혹시나 해서 알아보니 뒷조사를 해보니 결국은 외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그 순간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외상 트라우마가 매우 강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안 느끼고 막 분노라든가 이게 느껴지지 않고 물론 화는 납니다. 그런데 크게 분노가 되질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가면서 화를 정도 내는 정도 수준으로 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가지고 있는 관계 중독이 악화돼서 아내가 갖고 있는 외상 트라우마의 크기만큼의 이 외상 트라우마가 관계 중독이 악화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악화되면은 크게 동요하지도 않아요. 최고로 많이 악화되게 되면 아내가 외도를 했다. 그렇게 되면 관계 중독이 매우 악화되면 아내가 외도를 했다. 그럼 이혼해야지. 이게 전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계 중독이 매우 악화된 상태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악화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아내가 외도를 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끝내야 되겠구나. 이런 형태로 가버려요. 화가, 분노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잠깐 일어나다 말아버려요. 그래서 이내 포기를 해버려요. 이런 형태가 발생하는 게 바로 관계 중독이 치료되지 않은 채 재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매우 악화된 거예요. 왜? 바로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아내의 반응에 중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매우 악화돼요. 그래서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관계 중독에 있는 남자, 일반적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반응에 중독이 된다. 이렇게 되면 관계 중독이 매우 악화됩니다. 매우. 일반적인 관계 중독은 악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여성의 반응에 중독이 되면 바로 매우 강력하게 악화돼 간다는 것.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아내인 경우에도 결국은 아마 남편 거의 포기 단계일 거예요. 지금 현재 회원님도 포기 단계. 왜 그러냐면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해봤고 그 다음에 또 재혼도 해봤는데 사랑한다 생각하고 재혼도 해봤고 회복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8살 연하뿐이겠어요. 자기가 손만 뻗으면 만날 수 있는 남자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변에 워낙 남자들이 많을 테니까요. 이게 바로 관계 중독과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지 않은 채 그리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만나서 재혼을 하더라도 설령 연애를 하더라도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도 이혼하고 나서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도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막 생겨요. 그리고
재혼을 해서도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언제 생기느냐가 이제 나타나는 것뿐이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 다 외상 트라우마 치료하는 결과를 지금 현재 받아든 거고 또 지금 이 남편도 자신의 관계 중독을 치료하지 않은 상태, 치료하지 않고 만난 여성이 하필이면 외상 트라우마, 물론 반응이 워낙 좋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금 현재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아내가 이제 다른 외도를 했다. 그러면 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치료하겠다, 본인이 회복을 하겠다라는 이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회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마 남편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본인이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예전에 남편 애도로 이혼했던 난데 다시는 내가 이런 거를 반복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미쳤지 라고 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쨌든 노력을 해보고자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회복 단계를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 아내에 관련되는 부분은 내려놓으세요. 잠시 내려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 다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내비를 두고 일단은 지금 내 자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이혼할 것이냐, 이혼한다고 내 악화되어 있는 관계 중독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려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놔두고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빨리 바꿔야 돼요. 지금이라도 이게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폐해를 갖고 있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 관련되어 있는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매우 악화되어 있거든요.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내 자신이 나중에 감당을 못하고 파멸로 갑니다. 이혼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혼하고 나면 조금 편해져요. 그럼 조금 있으면 지금에 있는 상황보다 더 최악에 있는 상황을 또 맞닥뜨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멈춰야 돼요. 내가 무너지는 거를 멈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즉시 아내는 일단은 그냥 두세요. 어떤 스트레스, 어떤 상처도 주지 마시고 일단은 나의 중증 심리장애 관계 중독이 매우 악화돼 가서 내 인생을 지금 완전 파멸로 몰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나의 관계 중독이 악화되어 있는 걸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나를. 자, 그래서 나를 먼저 회복을 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때 이혼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아내에 관련되는 부분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에게 치료 기회를 줄 수 있으면은 주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치료 기회를 줄 수 없을 것 같아, 도저히 이거는 희망이 없다 판단을 하게 되면 그때 이혼을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계 중독이 아무리 악화가 되어 있더라도 관계 중독이 치료되고 난 후에는 내가 어떻게 이혼하고 혼자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어느 여자를 만나더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때 되면은 관계 중독에 있는 여자가 굉장히 혐오스럽게 느껴집니다. 한번 직접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관계 중독이 치료되면 관계 중독에 있는 여자들, 그 다음에 외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예뻐 보이고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치료되고 나면 그 이면에 움직이는 심리장애가 보이거든요. 그게 보이면 굉장히 추악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되면 내 주변에는 누가 남느냐. 내가 치료됐을 때, 관계 중독이 치료되면 내 주변에는 건강한 심리를 가지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성들만 남게 됩니다. 이 점을 꼭 감안을 하시고 지금 내 인생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아내와 함께 갈지는 일단 나를 먼저 치료하고 난 후에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아내는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채 예도를 했기 때문에 이 외상 트라우마의 크기로 매우 악화되어 있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외도를 약 20년 이상 한 경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자기가 진짜 처절한 반성에서
깨달음을 갖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처절한 그런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아내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아내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외상트라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거의. 왜? 본인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이상은 그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꼭 감안을 하시고 지금 아내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걸려 있어요. 지금부터 내 파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관계 중독이 매우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파멸의 길로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파멸로 가는 걸 멈추셔야 돼요. 인생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파멸을 멈추시고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관계 중독에 대해서 그리고 아내 외도로 인해서 발생된 외상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 부분을 치료를 해서 나를 회복해놔야 됩니다. 예전에 내 모습으로. 그래서 예전에 본인이 외도를 했을 때 외도를 하고 이혼을 했잖아요. 그때 치료했더라면 참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긴 하지만 지나온 날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되돌아가지 못할 거니까. 그러면 일단 나를 치료해 놓는 게 1번, 그 다음에 아내에 관련되는 부분은 가능성에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게 2번. 요게 순서입니다. 요 순서대로 가야 돼요. 지금 무엇인가를 하려고 들수록 또는 이혼하면 아내는 그렇다 쳐요. 아내는 그렇다 치더라도 잊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 인생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파멸의 길로 간다는 거. 그래서 이혼이 정답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서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